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교환되고 전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성량과 패킷 교환의 차이점, 그리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의 개념을 실무 예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두 방식의 비교, 그리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전송 방식, 마지막으로 전송 방식 분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선 교환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전용 통신 경로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VIP 차량을 위해 한 차선을 완전히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하지만 침묵하는 순간에도 회선을 100% 점유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회선 확립, 데이터 전송, 회선 해제의 3단계로 진행되며 주로 기존 유선 전화망에서 사용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을 파이썬 코드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Circuit Switch 클래스는 딕셔너리로 확립된 회선을 관리합니다. Establish Circuit 메서드는 통화 전에 전용 회선을 확립하고 호출자와 수신자 이름으로 회선 ID를 생성합니다. Send Data 메서드는 회선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며 회선이 없으면 회선 없음을 반환합니다. Release Circuit 메서드는 통화 종료 후 딕셔너리에서 회선을 삭제하여 자원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회선 교환의 핵심 개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은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각 패킷은 순서 번호,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며 독립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이동합니다. 여러 명이 각자 다른 길로 약속적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착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 재조립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패킷 클래스는 순서 번호, 실제 데이터, 출발지, 목적지 정보를 속성으로 가집니다. 패킷 스위치 클래스의 split data 메서드는 긴 데이터를 패킷 크기로 잘라서 여러 개의 패킷 객체로 만듭니다. enumer를 사용해 각 패킷의 순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oot packet 메서드는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경로를 결정하도록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로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여 최적 경로를 찾겠지만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선 교환은 안정적 품질이 필요한 실시간 통신에 적합하고 패킷 교환은 효율성이 중요한 데이터 통신에 적합합니다. 회선 교환은 지연 시간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패킷 교환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지연이 가변적입니다. 또한 회선 교환은 독점 대역폭을 사용하고 패킷 교환은 여러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에는 MPLS처럼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도 사용됩니다. 두 방식의 특성을 코드로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각 방식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회선 교환은 연결 설정이 필요하고 대역폭을 독점하지만 패킷 교환은 연결 설정 없이 바로 전송하고 대역폭을 공유합니다. 지연 특성을 보면 회선 교환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반면 패킷 교환은 혼잡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자원 효율성은 패킷 교환이 훨씬 높지만 품질 보장은 회선 교환이 더 우수합니다. 적합한 서비스도 다릅니다. 음성 통화와 화상 회의는 회선 교환이, 웹과 이메일은 패킷 교환이 적합합니다. 유니캐스트 전송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1:1 통신 방식입니다. 유니는 하나, 캐스트는 전송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송신자가 하나의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화 통화처럼 목적지 주소가 명확하며 보안성이 높고 구현이 간단합니다. 웹 브라우징,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등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이 유니캐스트입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여러 명에게 보낼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유니캐스트를 TCP 소켓으로 구현한 예제입니다. 서버는 socket to socket stream으로 TCP 소켓을 생성하고 8080 포트로 바인딩합니다. listen 메서드로 연결을 대기하고 app로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와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연결을 닫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특정 IP와 포트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처럼 유니캐스트는 특정한 하나의 상대와만 통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전송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일된 통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브로드는 넓은, 캐스트는 전송이라는 뜻으로 넓게 전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학교 방송처럼 한번 송출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205부 두아사이오 두취부사임 끼우사르사 255라는 특수 주소를 사용하며 ARP와 DHCP 같은 프로토콜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UDP 소켓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socket, DJ RAM, UDP 소켓을 생성하고 SO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1로 설정하여 브로드캐스트를 활성화합니다. 259 도와두사비 2조사사 25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면 같은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가 수신합니다. 수신자는 빈 문자열로 바인딩하여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DHCP 서버 발견이나 ARP 요청처럼 누가 응답할지 모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라우터를 넘어가지 않아 같은 서브넷 내에서만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캐스트 전송 방식입니다.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된 통신입니다. 멀티는 여러 개, 캐스트는 전송으로 여러 명에게 전송하되 관심 있는 그룹에게만 보낸다는 점이 브로드캐스트와 다릅니다. 이에 24분정점점점부터 233.4 무구삼도 중과트사항이후 255번의 주소를 사용하며 IGMP 프로토콜로 그룹 가입을 관리합니다. IPTV, 화상회의, 주식시세 전송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유니캐스트보다 효율적이고 브로드캐스트보다 선택적입니다. 멀티캐스트 구현 예제를 보겠습니다. 송신자는 IP 머드캐스트 TTL을 설정하여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 거리를 제한합니다. 224.1.1.1이라는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신자는 IPPDD 멤버십 옵션으로 해당 그룹에 가입해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ruct Font Pack로 그룹 주소와 인터페이스 정보를 패킹하여 소켓 옵션에 전달합니다. 구독한 사람만 받는 뉴스레터처럼 그룹에 가입한 장치만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전송 방식 분류 체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전송 방식은 주소 유형과 송수신지 관계에 따라 분류됩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으로 특정한 하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 통신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게 동시 전송합니다. 멀티는 1대 그룹 통신으로 관심 있는 특정 그룹에게만 전송합니다. 이 외에도 애니캐스트라는 방식이 있으며 현대 네트워크는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효율적인 통신을 구현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서 통신이 진행되는 세 단계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송, 회선 확립, 회선 해제. 두 번째, 회선 확립, 데이터 전송, 회선 해제. 세 번째, 회선 해제, 회선 확립, 데이터 전송,
네 번째, 회선 확립, 회선 해제, 데이터 전송.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째, 회선 확립, 데이터 전송, 회선 해제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전용 경로를 설정하는 회선 확립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확보된 경로를 통해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전송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 끝난 후 경로를 반환하는 회선, 해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를 걸 때도 먼저 연결되고 통화하고 끊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일반적인 전화 통화에서 실제 음성이 전달되는 시간이 전체의 약 35에서 40%인데도 회선 교환방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번째, 통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 번째, 실시간성과 일정한 통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네 번째,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회선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 번째, 실시간성과 일정한 통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자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한 번은 연결되면 끊기지 않고 일정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음성 통화처럼 일정한 지연 시간과 안정적인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에도 불구하고 회선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서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전송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용 회선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품질 보장. 두 번째, 패킷의 도착 순서가 전송 순서와 다를 수 있음. 세 번째, 통신 중 침묵 구간에서 회선이 100% 점유됨. 네 번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단일 경로만 사용됨.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째, 패킷의 도착 순서가 전송 순서와 다를 수 있음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패킷이 독립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합니다. 마치 여러 명이 각자 다른 길로 약속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패킷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도착하기 때문에 도착 순서가 전송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 같은 프로토콜이 순서를 재조립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중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특정 그룹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니캐스트. 각 수신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함으로 정확함.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모든 노드에 전송함으로 누락 없음. 세 번째, 멀티캐스트. 관심 있는 그룹에게만 한 번에 전송. 네 번째, 회선 교환 방식과 유니캐스트의 조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 번째, 멀티캐스트. 관심 있는 그룹에게만 한 번의 전송입니다. 멀티캐스트는 특정 그룹의 수신자들에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니캐스트처럼 각각 개별 전송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브로드캐스트처럼 불필요한 노드에까지 전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그룹 대상 전송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의 비교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선 교환은 전용 경로를 확보하고 패킷 교환은 공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두 번째, 회선 교환은 자원 효율성이 낮고 패킷 교환은 자원 효율성이 높다. 세 번째, 회선 교환은 지연 시간이 일정하고 패킷 교환은 지연 시간이 가변적이다. 네 번째, 회선 교환은 인터넷에 주로 사용되고 패킷 교환은 유선 전화망에 주로 사용된다. 잘못된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네 번째입니다. 이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주로 기존 유선 전화망 PSTN에서 사용되며
패킷 교환 방식이 인터넷에서 사용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회선 교환은 점점 팩 교환 방식으로 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올바른 비교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음성과 영상 데이터 전송의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패킷이 동일한 경로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착하도록 강제한다. 두 번째, 패킷 손실 시 재전송을 무한정 기다려 완벽한 데이터 전달을 보장한다. 세 번째, 지터 버퍼를 사용하여 패킷 도착 시간 차이를 보정한다. 네 번째,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 번째, 지터 버퍼를 사용하여 패킷 도착 시간 차이를 보정한다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각 패킷이 다른 경로로 전송될 수 있어 도착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지터 버퍼를 사용하여 패킷 도착 시간의 변동을 흡수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재생함으로써 품질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서브넷 내의 모든 장치의 DHCP 서버 위치를 알려야 할 때 가장 적합한 전송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니캐스트, 각 장치에 개별적으로 서버 정보 전송.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서브넷 내 모든 장치의 동시 전송. 세 번째, 멀티캐스트, 미리 등록된 장치 그룹에만 전송. 네 번째, 애니캐스트, 가장 가까운 장치에만 전송.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서브넷 내 모든 장치의 동시 전송입니다. DHCP 서버 발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아직 자신의 IP 주소도 없고 DHCP의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서브넷 내의 모든 장치에 메시지를 보내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DHCP 서버가 요청을 수신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제시된 파이썬 코드에서 Circuit Switch 클래스의 Send Data 메서드가 회선 없음을 반환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Establish Circuit 메서드를 호출한 직후. 두 번째, Release Circuit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 세 번째, Circuit Dictionary에 해당 Circuit ID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번째, Dedicated 속성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코드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 번째, Circuit Dictionary에 해당 Circuit ID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Send Data 메서드는 if circuit it in self circuit 조건문을 통해 회선이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ircuit ID가 Circuit Dictionary에 존재하지 않으면, 즉 회선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제된 경우 회선 없음을 반환합니다. 이는 회선 교환 방식에서 데이터 전송 전 반드시 회선 확립이 필요함을 코드로 보여줍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과 전송 방식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의 차이,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의 개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